자, 첫 번째 경기 이제 풀럼 대 첼시. 네, 양팀 다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. 자, 우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미래에 이제 한 축이 좀 될 만한 곤살로 가르시아를 영입하면서 이제 공격을 좀 잘 좀 보강했고, 추가로 이제 쉘 찰스 그리고 세사르 팔라시오스를 좀 영입하면서 미들진도 잘 좀 보강을 했습니다. 네. 자, 대신에 이제 떠난 선수로는 팀 내 이제 핵심 코어였던 이제 사샤 루키치와 이제 수비수인 이제 이사 디오프가 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래도 이제 괜찮게 좀 이적 시장 행보를 좀 잘 보낸 그런 좀 플럼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플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르벨로아 감독을 좀 새로 좀 선임을 하면서 이제 감독직에도 변화를 주었다. 요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대략 2,300억 원 상당의 거액을 지불해 모건 로저스를 좀 영입했고, 이제 이외에 이제 팔레스트라, 라크루와 바르코, 웰벡, 이제 차바리아 등 여러 선수들을 이제 대거 좀 영입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좀 전력 변화를 좀 보였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일단은 떠난 선수로는 이제 바디아시 같은 경우에 이제 나폴리로 이제 임대를 갔고,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지금 딱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다만 그 대신에 이제 이후 이제 이적 시장 좀 추이를 좀 이적 시장 그로 좀 행보를 좀 봤을 때 이제 엔소나 이제 뭐 포파나 같은 경우는 좀 떠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. 네, 그쵸. 약간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말씀드려봐요. 네. 아무튼 자,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도 알론소 감독을 이제 이번에 좀 새로 영입을 하면서 이제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을 보낼 예정이다. 네.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이적 시장 행보 및 그런 감독직 변화까지도 이제 같이 전해드려 봤습니다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플럼은 쇼패스 위주로 빌드업을 구사하면서 이제 정교하게 빌드업을 잘 좀 풀어갈 수가 있고, 자, 그러면서 이제 전방 압박도 좀 강하게 좀 가하면서 이제 첼시의 좀 후방 빌드업을 최대한 좀 방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네. 그래서 혹시 좀 이번에 좀 새로 부임한 그 아르벨로아 감독의 좀 전술 체계가 좀 두드러질 수 있는 그좀 플럼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첼시 역시 이제 이번에 새로 부임한 이제 알론소 감독의 전술 체계가 어느 정도 좀 두드러질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. 그리고 이제 점을 좀 축구를 좀 기반으로 좀 경기를 좀 조율하다가 이제 측면에서의 그 오버래핑이나 이제 이선을 좀 통해 이제 하프 스페이스 공략 기반으로 이제 첼시는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그렇죠. 자, 그리고 이제 첼시뿐만 아니라 이제 풀럼 역시 좀 측면 전개 좀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 이제 양 팀의 좀 측면 싸움이 보다 더 좀 치열할 수도 있다.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. 네. 자, 물론 이제 전체적인 뭐 전력은 첼시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, 자, 문제는 지금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합이 안 맞아. 이제 기존보다는 조직력이 많이 좀 떨어질 우려가 좀 크고, 그리고 지금 많은 영입에 비해 이제 떠난 선수는 거의 없어서 교통 정리도 이제 잘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첼시한테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조직력 부분에서는 풀럼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. 네. 자, 그리고 이제 홈에서의 좀 풀럼이 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좀 고려하고, 그리고 확실히 좀 원정 첼시는 여전히 좀 불안 요소가 이제 지난 시즌에서도 보였듯 이제 좀 불안 요소가 좀 크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확실히 좀 전력에서는 첼시가 좀 이제 우세하긴 하지만 그런 약간 좀 단기간 내 선수들이 좀 대거 영입하면서 이제 선수들의 그런 팀워크 합이 좀 잘 안 맞아 조직력을 좀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, 그리고 여전히 좀 원정 좀 첼시는 좀 불안 요소가 좀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경기를 저는 좀 첼시 사이드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오히려 이 경기는 저는 뭐 첼시가 좀 생각보다 좀 고전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도 크게 좀 이상할 게 없는 좀 경기라고 봐서 이런 요소들 다 좀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첼시보다는 플럼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분석기로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플럼 프렌 쪽 보는 경기 예상으로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네,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두 팀 모두 어느 정도 좀 공개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기라고 봐서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사수나 대 이제 레반테. 자, 오사수나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.
이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. 자, 오사수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 내 주축 코어인 빅토르 무뇨스를 떠나보냈고, 이제 영위권에서는 큰 건 없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. 네. 물론 뭐 아직 뭐 이적 시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마무리라고 좀 보긴 어렵긴 하지만, 지금 오사수나의 좀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남은 좀 이적 시장 좀 기간에도 이제 큰 영입은 좀 이제 없어 보인다. 그럴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.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. 네. 그렇죠. 자, 그러니까 이제 팀 내 주축 코어인 이제 빅토르 무뇨스만 이제 좀 떠나 보냈다 보니까 지난 시대에 비해서는 전력이 다소 약해진 그죠 오사소나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이제 레반테는 뭐 프리시즌에서 그럭저럭 뭐 괜찮은 좀 행보를 좀 보이긴 했지만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에스파뇰 상대로 원정에서 3대 0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많이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자, 그만큼 이제 시즌 스타트가 좀 좋지 않았던 좀 레반테였고, 그리고 이제 리그 첫 경기부터 이제 많이 좀 안 좋은 경기라고 좀 보였었다.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오사수사는 이제 라메스 감독이 좀 부임 후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, 자, 그래도 이제 오사수나의 그런 기존 팀 성향과 이제 이번에 새로 부임한 이제 라메스 감독 전술 성향이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평소와 좀 비슷한 플레이 성향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평소처럼 이제 압박 강도를 좀 높여가면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렇게 오사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, 자, 그리고 이제 레반테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뭐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하려 할 수는 있겠지만, 자, 문제는 이제 직전 에스파뇰전에서 이제 레반테의 전진성 및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았었고, 이제 유유스팅을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을 만큼 득점기의 창출에 있어서도 많이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좀 레반테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거다, 이렇게 기대하기는 저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직접 이제 에스파뇰전에서 좀 보였듯 이제 레반테가 이제 압박에 좀 취약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빌드업 구사가 좀 잘 안 됐었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좀 압박이 좋은 오사수나 상대로도 이제 레반테가 그런 면모를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? 확실히 좀 이제 오사수나의 좀 압박에 좀 대응이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빌드업 구사에 많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, 그러다 보면 이제 공격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 레반테가 되지 않을까도 이제 싶네요. 자, 물론 이제 오사수나가 뭐 이제 이전보다는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, 그래도 지금 원정 레반테 상대로는 저는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판단을 해서,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오사수나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오사수나 승점 보는 경기로 좀 가져가도록 하고, 그리고 이 경기는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보드 할게요. 네. 자, 물론 이제 뭐 레반테도 레반테지만 뭐 오사수나도 뭐 공격에서 그리 좀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, 그리고 확실히 좀 오사수나의 뭐 공격이 그렇게 좀 믿음이 좀 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오사수나 승, 언어만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라치오. 네. 자, 현재 이제 양팀 다 큰 결정점은 없습니다. 네. 이제 두 팀 모두 이제 어느 정도 좀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. 네. 자, 볼로냐는 이번 여름 지역 시장에서 도우비크를 이제 임대 영입했고, 이제 추측 수비수인 이제 쿠르미가 이제 좀 팀을 좀 떠났습니다. 네. 자,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까지 큰 전력 변화는 없었던 그런 좀 볼로냐긴 하지만, 그래도 이제 뭐 일단 도우비크를 좀 임대 영입한 거는 나름 그래도 뭐 괜찮은 좀 영입이었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도우비크가 이제 이전에 이제 지루나에 있었을 때처럼 그런 좀 전성기 좀 기량을 좀 보이지는 못하고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이제 언제든 확 좀 터질 수 있는 그 좀 선수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나름 좀 괜찮은 좀 임대 영입이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프라테시와 이제 슈탈로를 좀 임대 영입했고, 그리고 이제 팀 내 주축 수비수인 이제 힐라가 좀 팀을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영입한 그 슈탈로가 이제 힐라의 좀 빈자리를 좀 잘 좀 메꿔야 하는 상황이다,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네. 자, 이 경기도 네, 경기음으로 봤을 때 일단 두 팀의 좀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, 이제 초반부터 주도권 사수를 위한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. 네.
그리고 이제 그만큼 중원에서의 좀 공방전이 이제 많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. 자, 그래도 이제 볼로냐가 홈 이점을 좀 활용하며 이제 좀 더 활발한 공격을 이제 보일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라치오는 뭐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좀 치중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지향해 이제 좀 더 낮은 라인에서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하면서, 그런 이제 볼로냐의 좀 패스 차단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볼로냐가 홈 이점을 좀 활용해서 더 적극적인 좀 공세를 이제 보일 수 있는 반면,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볼로냐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제 좀 지향할 것으로도 예상이 된다.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. 네. 자, 그래도 지금 뭐 라치오가 원정에서 뭐 경기를 좀 치른다는 점을 좀 제외하면은 이제 뭐 전력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 그리 좀 밀릴 건 없어 보이고,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이제 라치오가 볼로냐 상대로는 나름 좀 강한 면모를 또 좀 보였었다 보니까,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고려하면은 저는 라치오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게다가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이제 좀 시즌들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시즌 극초반에 그런 좀 성적이나 안 그러면은 그런 좀 경기 내용은 좀 잘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, 그런 약간 좀 시즌 극초반에 그런 볼로냐의 좀 부진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, 저는 이 상황에서 좀 볼로냐 사이드로 접근하기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있다고는 보진 않아서, 차라리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볼로냐보다는 라치오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라치오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그리고 이제 라치오 사이드로 보다 보니까 어느하나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래도 이제 라치오가 뭐 결과를 좀 낸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시, 이제 뭐 라치오의 좀 득점이 확 좀 터지기보다는 이제 볼로냐의 좀 공격을 어느 정도 잘 좀 막아내면서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, 그런 식으로 경기를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요 경기는 라치오 프렌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, 이제 남은 두 경기까지 한번 좀 봤을 때, 자, 우선은 이제 말라가 대 데포르티보, 이번에 이제 승격 동기 팀들의 이제 맞대결이죠. 네. 자, 여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 데포르티보 프렌 쪽 보는 경기,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피오렌티나. 네. 자, 그래도 저는 여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홈 로마 사이드 보는 경기,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리고 이제 로마가 확실히 프리시즌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복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, 그래도 이제 뭐 피오렌티나하고는 뭐 훨씬 더 좀 나은 상황이고, 게다가 이제 확실히 홈 로마다 보니까 더더욱 좀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, 로마가 이제 리그 첫 경기에서는 그래도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네,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